미안. 그 안 눌리고 박수는 뭐하러 칩니까? 자, 아무튼 코로나에 맞춰가지고 1대1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네. 역사 이야기는 하지만 19금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건 미리 얘기해 줄 테니까 그때 오면 안 돼. 아직 19살이 안 됐기 때문에. 어. 그때 오면 안 돼. 아무튼 오늘은 무슨 얘기를 준비를 했냐면 네. 역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완전 역사 얘기는 아니고 네. 신화를 준비했어요. 신화 들어봤어요. 신화. 네. 신화가 뭐예요? 신화. 진짜 역사책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전설처럼 뭐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 그치. 네. 전설처럼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죠. 네. 맞아요. 설화 그런 거를 준비했는데 신화 중에서도 건국 신화만 준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단군 네. 신화 있죠. 고조선 네. 단군 신화는 이제 단군 신화와 함께 고조선 얘기를 개천절날 할 예정이고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떤 신화일까요? 건국 신화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나 뭐 그런 쪽. 맞습니다. 백제는 준비 안 했고 네. 고구려하고 신라의 건국 및 시조 신화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신화를 공부를 하면 뭐 역사 공부하는 거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 나라의 시초가 어떻게 태어난 그 사람의 시초를 어떻게 숭배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역사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신화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100%는 못 믿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상징성, 그 어떤 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혹시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죠? 주몽요. 주몽 신화 들어봤어요? 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몽 신화? 주몽 신화가 그 해무수랑 유화라는 사람이 그 사랑 빠져서 그런데 해무수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 물의 신의 딸이었던 그 유한과 그 사람은 그 아빠는 쫓겨나서 그 부영과 그쪽으로 가서 네네. 그쪽에서 아래 낳고 그때 주몽이 태어나서 그렇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나라에 세웠다는 거. 오, 맞아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알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그 내용 안에서 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숭배를 했다라든지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사실, 역사적 사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하늘의 신이랑 물의 신이 만났다는 거랑 만났다는 것과 또 부여에 가서 그걸 낳았다는 거랑 부여에서 나왔다는 거와 그 뒤에 그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고구려를 세웠다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신화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해모수가 나오죠. 네. 해모수는 하늘의 신의 아들입니다. 네. 이제 천재의 아들, 천자라고 하죠. 천자. 그래서 하늘의 아들인데 얘가 노는 걸 좋아해요. 해모수가. 그래서 땅에 내려가서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에 내려올 때 네.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죠. 네. 데리고 와서 이제 노는데 네. 이제 그 놀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용왕님의 딸 유화하고 이제 헌화하고 이제 위화라고 하는 이제 세 자매죠. 세 자매가 이제 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해무수가 이제 마음에 들었겠지. 그래서 이제 저 여인들과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저 여인들은 이제 꼬신 거지.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음식과 좋은 술들을 준비를 해놓고 이제 꼬신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이 놀았잖아, 그지? 같이 노는데 이 해모수 좀 나쁜 짓을 해요. 가둡니다. 그러니까 집에 문을 닫아버려요. 가둔다라는 게 좀 중요해요. 신화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둬요. 네. 근데 요때 이제
헌화하고 위화는 도망을 가는데 성공을 했는데 네. 첫째 딸이었던 유화가 도망가는데 실패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해모수가 이제 기왕 이렇게 된 거 나와 사귀시다 이렇게 한 거지. 유화는 해모수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사랑에 빠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분노했다? 그 용왕. 그렇죠. 유화의 아버지인 용왕이 이제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왕이 와가지고 해모수한테 따지는 거지. 니는 뭔데 우리 딸을 이렇게 가둬놓느냐? 우리 딸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해모수가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모수하고 이제 해모수를 믿지 못하는 용왕 사이에 이 대결도 벌어집니다. 신화에 보면 막 용왕이 그 자라로 변신을 하면 해모수는 수달로 변신을 하고 용왕이 사슴으로 변신을 하면 해모수는 매로 변신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 신화 안에는 우리 그 얘기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없죠. 근데 어쨌든 막 뭔가 이 신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 딸 못 주니까 내 딸 보고 나오라고 해라 했더니 이제 유화가 거절을 하죠. 아빠 말을 거절을 합니다. 저는 해모수 씨랑 살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해모수가 유화를 버리고 떠나버린다라는 거죠. 하늘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화가 이제 용왕이 자기 원래 집이잖아. 용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용왕조차도 유화 보고 돌아오지 마. 넌 날 배신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숫가에서 유화가 울고 있으니까 이 그때 당시에 부여의 국왕이었던 금화 금화왕 들어봤죠? 부여의 국왕이었던 금화왕이 이제 유화가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유화를 품고 궁으로 돌아가서 그죠? 궁으로 돌아가서 이 유화가 침대에 깔고 누웠는데 햇빛이 비치더니 이 유화가 임신을 하고 그랬을 때 태어난 게 알이죠. 그래서 이 금화가 이 알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 알을 주인 갑자기 사람이 알을 낳냐 이상하다. 알을 갖다 버리죠. 갖다 버렸더니 길에다 버리니까 길짐승들이 품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구간에 갖다 버리니까 말이 품어주고, 새들이 지저귀면서 품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금화왕이 이거는 하늘이 주신 아들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 알을 이제 다시 궁으로 들였고 정성스럽게 품었더니 그 알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죠. 이 사내 아이의 이름이 뭐다? 주몽인 거죠. 그쵸? 근데 이름이 많아요.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추모, 뭐 상해, 뭐 중모, 뭐 도모,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주몽이라는 이름은 부여에서 어떤 사람한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활을 잘 쏘는 그렇죠. 활을 잘 쏘는 사람한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주몽. 그런데 금화한테는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금화한테는. 그러면 이 7명의 아들 입장에서는 이 주몽은 배다른 동생이죠. 근데 이 배다른 동생이 활을 겁나 잘 쏜단 말이야. 그리고 싸움도 겁나 잘해. 말도 엄청 잘 타. 질투의 대상이 되겠죠. 이 7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이름이 대소예요. 대소. 대소 왕자가 이 주몽 왕자를 겁나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싫어하니까 이제 주몽이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이 동네에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쫓겨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탄생 신화를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나는 이 해모수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의 손자죠. 하늘의 손자고 용왕님의 외손자죠. 하늘의 손자이고 용왕님의 외손자인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딴 데 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소는 이미 금화한테 주몽이가 되게 나쁜 애다라고 하는 이간질도 하고 있었고, 그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금화 왕은 대소 왕자의 말을 믿고 주몽을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몽이 그 눈치를 채고 네. 금화는 주몽을 말 키우는 사람 있죠. 네. 마구간지기로 네. 이렇게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지기 자리에 이제 주몽이 가 있는 거예요. 왕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마구간지기를 하면서 언젠간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언젠간 도망가야 되니까 뭐 타고 도망가야 돼요? 말 타고 도망가야 되죠. 네. 그러면 이 얘네들 중에 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말들 중에 네. 가장 괜찮은 말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주몽이가 선택한 게 뭐였냐? 이제 그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말들을 위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도망가는데 한 말만 가만히 이렇게 주몽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정말 명마구나 라고 생각을 한 주몽은 네. 이 말의 이빨에다가 가시를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말이 제대로 풀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먹어요. 못 먹죠. 그때부터 네. 이 말은 엄청 야위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금어왕이 와서 보니까 이 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살도 찌고 기름지고 잘 뛰고 근육질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몽이가 말 잘 키웠네. 상을 내려주겠다. 저기 저 빼짝 마른 말 네가 갖고 가라. 이런 거예요. 네. 주몽이 머리를 쓴 거죠. 네. 자기한테 안 좋은 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이빨을 이렇게 가시를 뽑아가지고 잘 먹여가지고 이제 이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친구였던 오이마리 협보라고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지. 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호숫가에 온 거예요. 네. 이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뒤에 대소왕자를 비롯한 자기를 추격하는 추격군들이 올 것 같은데 도망을 가야겠는데 물밭이잖아. 말 타고 가고 있잖아. 어떡하지? 그때 배를 만들 수도 없고 배를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늘에다 외치는 거죠. 나는 하늘의 손자이자 용왕의 외손자다. 내가 지금 위험에 빠졌다. 나를 좀 구원해 달라 라고 하니까 네. 의효인지 연못에 있는 자라 및 물고기들이 다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는 이제 건너간 거죠. 오이마리 협보랑 주몽이. 뒤에 추격해오던 추격군들이 그 자라를 이렇게 딛고 쫓아가려고 하다가 주몽이 다 건너고 하니까 얘네가 해산을 해버리는. 꼬르륵 다 가라앉아 죽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네. 그렇게 해서 주몽이 지금 저기 북한의 압록강이라는 곳 알죠? 네. 그 압록강 부근에 졸본이라고 하는 곳에 네. 정착을 해가지고 그 졸본 땅에 이제 성주가 있었단 말이죠. 네. 졸본 땅의 성주한테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손자이자 용왕의 외손자이자 금화왕의 아들 부여의 왕자다. 근데 큰 뜻을 품고 여기 이 땅에 내려왔다. 나에게 이 성을 달라. 성주가 뜩 보니까 오 진짜 풍채도 크고 잘생기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의 딸과 결혼해 주시오. 해가지고 그 성주의 딸이었던 소선호와 주몽이 결혼을 해서 그 졸본 땅에다가 나라를 세웠더니 그 나라 이름이 뭐다? 고구려. 고구려였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신화고 이 말을 우리가 다 100%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죠? 아래 사람 네. 태어난 것도 그렇고. 그죠? 자 그러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여기서 일단 부여에서 파생된 나라였다라는 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부여라는 나라에서 나왔겠죠.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많은 전통들을 보면 네. 다 부여의 전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네. 부여와 고구려의 전통, 일치하는 전통 뭐가 있게요? 옷이나 뭐 집 처마, 짓는 방법, 옷 입는 방법, 뭐 무덤이나 무덤 그렇죠. 무덤 짓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 무덤이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돌로 이렇게 벽을 쌓고 그 안에 벽화를 그리고 그런 무덤을 만들었고 네. 또 이런 전통이 있어요. 부여와 고구려의 전통이 네. 대릴사위제라고 알아요? 대릴사위제. 대릴사위제라고 알아요? 잘 한 번도 안 모르겠어요. 들어봤어요? 서옥제라고 나와요. 역사책에는. 네. 역사책에는 서옥제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자
그 시절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 이웃끼리 돕거나 그런 거. 이웃들을 돕거나? 아니에요. 이웃집도 자기들 노동력이 중요해요. 우리 집도 우리 집 노동력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람을 안으로 들이겠죠. 들이는 거.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결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네.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네. 이 집에 딸이 태어났어요. 네. 우리 집에 딸이 태어났어요. 우리 집에 노동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딸이 결혼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거란 말이지. 그죠? 노동력을 늘리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선택한 방법. 아직 얼마 자라지 않은 집안끼리 결혼을 약속합니다. 나중에 크면 우리 집안도 그 집안 결혼하자. 하면 딸의 집에서 네. 뒤뜰에다가 서옥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요. 그 집에 나중에 결혼을 할 예정인 꼬맹이 아들이 와서 삽니다. 살면서 농사도 배우고 글도 배웁니다. 그죠?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이 되면 나의 집에 노동력이 될 사위를 미리 들여놓는 거예요. 이게 서옥제인데 이게 이제 부여에도 있었고 고구려에도 있었어요. 그죠? 네. 결혼을 통해서 노동력을 늘렸어요. 그런데 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의 수명도 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짧았거든요. 네. 지금 시대도 여성의 평균 수명이 좀 더 길어요. 남성에 비해서. 뭐 어쨌든 그래서 남성이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형제가 있어요. 네. 이 형제가 다 이제 대릴 사이를 통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와이프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요 동생이 형의 와이프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혹시? 명칭을? 재수. 여기 이제 반대가 재수고 네. 형수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 형수가 있어요. 네. 형수 이제 자기 형이 네. 죽으면 네. 형수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노동력에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거를 방지하고자 네. 형이 죽으면 네. 형수와 동생이 다시 결혼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형사 취수제라고 하거든요. 네. 요것도 부여와 고구려 양국에 다 있었어요. 아, 전통들이 다 비슷하구나 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전통들이 다 비슷하구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고구려는 부여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라가 맞구나 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도 부여도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연맹왕국이었거든요. 연맹왕국이 뭔 줄 알아요? 부족끼리 연합해서 만든 왕국. 그렇죠. 근데 이 부족들을 따로 부르는 말이 있었어요. 부여에는요. 네. 사출도라고 불렀거든요. 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리고 왕. 요렇게가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죠? 고구려에도 비슷한 연합체를 꾸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아, 양쪽이 진짜 비슷했구나. 그럼 차이가 있겠죠. 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혹시 아나요? 고구려와 부여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전혀 나라 이름도 다르고, 그죠? 네. 근데 전통들이 꽤 비슷해. 네. 그런데 먹고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음. 부여는요 기본적으로 평야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농사가 꽤 잘 되는 편이에요. 좀 북쪽이긴 했지만 고구려는 압록강 근처 백두산이 있고 산지 지역에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얘네들은 약탈, 주변 국가 침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국가였어요.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부여와 고구려는 감사하는 조상님들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부여는 조상님들한테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제사를 지냈겠죠. 네. 지금으로 치면 곧 있을 추석과 같은 명절. 네. 고구려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명절이 있었어요. 네. 부여는 10월 달에 네. 영고라는 이름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죠. 네. 어떤 명절 있어요? 일단은 추석, 설날, 3.1절, 개천절, 그리고 광복절, 뭐 그 모든 휴일을 다 명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맞아, 맞는데 네. 어쨌든 추석, 설날 이런 게 있죠, 그죠? 네. 추석은 추수감사절이라서 가을에 농사가 네. 다 되고 나서 추수를 한 거를 감사하는 명절이고, 네. 설날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도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설날이죠. 네.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고구려 부여도 명절이 있었어요. 그 조상한테 감사 제사를 지내는 날이죠. 네. 그때 당시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과 네. 나라를 통치하는 왕, 이 두 사람 중에 네. 백성들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제사장요. 제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고구려도 부여도 제사 지내는 사람과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한 사람이었어요. 한 명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저 밑에 마한, 진한, 변화는 달랐거든요. 달랐어요. 제사장 따로, 왕 따로였어요. 네. 근데 고구려나 부여는 제사장과 왕이 어땠다? 똑같았다. 한 사람. 요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땡땡 일치 사회라고 합니다. 땡땡이 뭘까요? 제사장과 정치하는 사람이 같다. 앞 글자를 따서 재정. 그래. 재정 일치 사회라고. 고구려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재정 일치 사회였었어요. 어쨌든 제사를 부여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네. 10월 달이면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하죠. 네. 추수감사절이었단 말이에요. 왜? 농사를 짓는 시간이니까. 근데 고구려는 조상신들을 12월에 모셨습니다. 영고라고 하는 네. 미안. 영고는 부여 영고. 네.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하는. 근데 이 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이 네. 어디서 온 거냐면 네. 주몽이 무슨 왕이에요? 그 고구려 초대 왕이잖아요. 네. 우리가 왕한테 이름 붙여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수림 왕, 죽고 광개토 난 대왕, 게 그렇죠. 시호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네. 주몽은 어떤 시호를 갖고 있었어요? 동명성왕. 맞습니다. 동명성왕이었어요. 똑똑한데. 그래서 그 네. 이름을 따서 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느냐? 네. 라고 하는 이제 추측도 있죠. 네. 어쨌든 이제 고구려는 동명성왕을 조상신으로 모시는 동맹이라고 하는 명절이 몇 월 달에 있었다? 12월 달. 12월 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명절은 달랐네. 부여와 고구려가. 그렇죠? 어쨌든 이 고구려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세운 동명성왕의 네. 주몽의 이 탄생 이제 신화를 살펴보니까 네. 부여로부터 떨어져 나왔구나. 그리고 네. 어느 신화에서나 볼 수 있듯이 네. 누구의 손자다? 신의 손자. 신의 손자다. 네. 하늘. 네. 하늘의 손자다. 또 누구의 외손자다? 바다의 외손자. 그렇죠. 물의 외손자다. 네. 왜 하늘과 물일까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고전처럼 뭐 하늘 믿는 부족이랑 물을 믿는 부족이랑 그렇게 연합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부여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나온 거였기 때문에 어떤 다른 누구를 믿는 민족 이건 아니었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늘과 물인가 하필이면? 네. 농사죠. 농사. 농경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네. 뭐 그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기술이나 네.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햇빛이 없으면 곤란해요. 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곤란해요. 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변화무쌍하죠. 네. 그럼 어떨 때는 비가 왔다가 어떨 때는 해가 떠 있었다가 그때 당시에 과학 기술이 네. 언제 비가 오고 언제 해가 뜨는지 예측 가능하냔 말이야. 못하죠. 된단 말이지. 네. 하늘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뿐이지. 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우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물의 외손자들은 우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린 거지 않았을까. 신화라고 하는 거 누가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왕이라고 하는 게 너네들과는 달라. 백성들과는 아예
뿌리부터가 참. 달라, 피부터가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파고 들어볼게요. 주몽 신화를. 네. 주몽 신화에 보면 주몽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워요. 네. 결혼을 했죠. 네. 근데 주몽한테는 첫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네. 어디에? 부여에. 부여에. 부여에 첫째 부인이 있었단 말이죠. 이 첫째 부인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게요? 유리. 유리입니다. 유리. 그렇죠. 이 유리가 있었는데 둘째 부인하고도 아들이 둘이 태어나요. 온조랑 그 뭐. 온조와 비류. 어. 비류와 온조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리가 형이죠. 네. 그죠? 이 유리가 온단 말이죠. 집에 이 보검을 하나 찾아가지고 아버님께서 숨겨놓으신 보검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유리와 반갑다. 비류와 온조는 뭔가 좀 운명을 실감합니다. 아 지금 여기 있어봐야 우리 왕자 지금 못 받겠네. 그래서 비류와 온조는 짐을 싸서 네. 어디로? 남쪽에 밑에. 한강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한강 지역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뭐다? 백제.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비류와 온조는 또 어디로부터 나온? 고구려. 고구려로부터 나온.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고구려와 굉장히 전통이 또 비슷하겠네요. 네. 무덤 양식이라든지 관리들을 제정하는 방식이라든지 귀족들의 회의를 하는 모양이라든지 네.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비류와 온조가 나라를 세운 백제와 네. 주몽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가 세운 고구려는 점점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네. 둘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네.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약탈을 기반으로 하고 네. 땅덩어리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긴 넓어지지만 네. 농사가 잘 되거나 인구가 많은 곳의 나라는 아니었었어요. 네. 그러나 백제는 한반도에서 네. 지금도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그렇죠. 한강 근처. 한강 근처 거기서 네. 성장을 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빨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 한강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게요? 농사가 잘 되고 두 번째는 그 수출이나 맞아요. 어느 나라와 뭐 일본이나 중국. 중국이죠. 네. 일본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할 때 일본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주 그냥 원숭이들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뭐 불교 갖다 주기 전까지 불교 모르고요. 네. 우리가 이제 한자 갖다 주기 전까지 글도 모르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종이 갖다 주기 전까지 종이도 몰라요. 멍청한 네. 애들이야 다. 그냥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전혀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네. 중국입니다. 네. 중국과 교류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고구려는요. 네. 말 타고 이렇게 가야 중국에 닿아요. 네. 근데 한강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배 타고 띡 가면 중국입니다. 그죠? 네. 배 타고 띡 가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백제가 고구려의 아들들이 세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고구려보다 훨씬 빨리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유는 한강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한강 유역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은 네. 그때 당시에 한강은 그렇게나 중요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가 삼국 그러니까 네.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공부를 할 때 네. 뭘 생각을 하면 되냐면 네. 한강 유역을 차지한 국가가 강대국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예. 네. 어쨌든 그 백제라고 하는 이제 떨어져 나간 국가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성장을 하면서 찢고 뽑고 싸울 수밖에 없었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 고구려와 백제는 계속 싸워요. 네. 그리고 계속 교류하고 어디와? 중국과. 그러면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을 해 갔겠죠. 네. 그럼 하나 남는데 어디? 신라. 신라는 어땠을까? 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시조 설화는 신라입니다. 네. 신라 누가 세웠게요? 신라는 그 박혁거세. 맞아요. 박혁거세 설화를 한번 볼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이 신라의 시조 설화를 네. 살펴보기 전에 네.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구려와 백제와는 매우 다른 나라입니다. 진짜 많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일단 고구려나 백제는 다른 한 나라에서 나왔는데 신라는 자기 스스로 그냥 만들어진. 맞아요.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세운 연합 국가로 출발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외부인의 개입이 없어요. 네. 맞죠? 그리고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중국과 교류가 없습니다. 아, 중국과 교류가 없다는 것은 네. 아예 해외와의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신라는 일본과 가까운데 일본과 네. 교류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거기는 그냥 원숭이가 살고 있다니까 지금. 네. 그냥 원숭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교류가 없어요. 네. 아무 교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외부를 통해서 배울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왜? 잘 생각해봐요. 유승이가 네. 뭔가를 연구를 해서 네. 발명 또는 발견이라는 걸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외부의 어떤 지식이나 네. 과학적인 어떤 원리 같은 걸 배우지 않고 네. 발명을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뭔가 이미 네. 만들어져 있는 이론이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발명품 같은 거를 배운 다음에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게 쉬울까요? 이미 있는 걸 배우고 난 뒤에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쉽겠죠. 그쵸? 네. 그 신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는요. 네. 중국 부여 이미 발생돼 있는 문명 국가들로부터 배운 게 네. 알고 배운 게 받아들인 게 네. 많은 국가였다는 건데 네. 신라는 그게 아니야. 네. 아무것도 없어. 네. 진짜. 네. 맨 땅에 헤딩으로서 출발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네. 독특해요. 그리고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국가의 발전 단계로 놓고 봤을 때 네. 발전이 가장 느려요. 아주 느립니다. 그냥 느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느려요. 정말 너무 많이 느립니다. 이 동네는요. 네. 얼마나 많이 느렸는지를 조금 배우고 갑시다. 네.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국왕이 누구예요? 장수왕요. 장수왕. 그 앞에 왕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그 앞에 왕이 누구예요? 그 앞에 고궁 양왕. 고국 양왕. 그 앞에 왕이 누구예요? 소수림. 왕. 그죠? 소수림, 고국 양, 광개토, 장수, 문자 명왕 이렇게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가 네. 4세기에서 5세기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 21세기니까 네. 어느 정도 전에 세대였는지 알 수 있죠. 네. 4세기에서 5세기 정도예요. 네. 그 시기가 이 고구려가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예요. 네. 그러면 이 시기에 고구려가 최전성기를 구가했다는 게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때 한강을 차지했다. 한강유역 차지했다. 또 그때 뭐 불교로 사상이 통일됐다. 뭐 법전이 정비됐다. 율령이 반포됐다. 영토 확장을 했다. 네. 중국과 대등하게 싸웠다. 등등등을 놓을 수 있겠죠. 네. 그것보다 앞서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국가가 백제입니다. 네. 백제 전성기를 구가했던 국왕이 누구게요? 뭐였지? 이름이 기역 치읓. 근초왕. 그렇죠. 근초고왕이었습니다. 네. 근초고왕, 침류왕 근초고왕 요 시기, 네. 요 시기를 우리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이라고 하거든요. 고구려보다 네. 먼저죠. 네.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 4세기 중반까지 네. 요 시기에 그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한강 차지하고 한강유역 차지했고요. 고구려 고국 원왕? 허수림 왕을 죽였었고. 고국 원왕을. 고국 원왕. 고국 원왕을 두드려 잡았고. 네. 또 그리고 영토가 가장 넓었고. 영토가 가장 넓었고. 해외와 교류가 가장 많았었고. 그렇죠. 중국과 대등하게 다퉜고. 네. 그죠? 율령 반포했고. 법전 정비됐고. 불교가 통일돼 있었고. 네. 그죠? 이런 전성기를 구했던 게 3세기 후반, 4세기 초중반까지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했고 네. 4세기 중반부터 5세기 초중반 정도까지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게 약 100년 정도. 네. 백제 역시도 그때까지 신라는요. 네. 신라는요.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네. 왕이라는 명칭도 없습니다. 네. 마리간이나 그런 거. 예. 마립간 정도로 부르는 것조차도 마립간이 대군장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 전까지 족장, 왕을 부르는 지도자를 부르는 칭호가 네. 대군장조차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빨 많은 사람, 뭐 최고 연장자, 또 뭐 그다음에 뭐 제사 지내주는 사람, 뭐 이 정도 명칭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대군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렸을 때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고구려와 백제는
왕이 죽으면 왕의 아들이 왕을 하죠. 네. 그죠? 네. 그죠? 같은 성씨가 쭉 왕하잖아요. 네. 신라는 그 전까지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했다는 겁니다. 네. 독특한 나라예요. 네. 왜? 물려주면서 왕을 해야 된다라는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불교도 정착을 못했어요. 아직. 네. 아직 뭐 유승희 집은 유승희 조상신, 선생님 집은 선생님 조상신, 사장님 집은 사장님 조상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고 있고요. 사상 통일이 안 됐어요. 네. 법도 제대로 없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네. 엄청나게 느려요. 네. 6세기가 돼서야 네. 6세기가 돼서야 네. 이제 지증왕 때가 돼서야 드디어 왕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요. 네. 법흥왕 때가 돼서야 네. 불교가 공인이 되고요. 네. 법전이 만들어지고요. 네. 제대로 된 관리들의 공복제가 제정되기 시작하고요. 네. 드디어 영토 확장이라는 걸 처음 합니다. 네. 그 일단 시기가 우상국이나 어? 우상국 그쪽이랑 지증왕 때 섬 한 번 점령하고 네. 법흥왕 때 가야 점령을 하는 등 네. 드디어 영토 확장이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 고구려 백제가 그렇게 치고받고 한강 유역으로 다투고 고구려는 저 북쪽으로 영토 확장을 하는 동안 네. 신라는 한 번도 다른 나라 쳐들어가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더디죠. 네. 느린 나라예요. 어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라는 거야. 외부 말을 안 들어. 외부 걸 받아들이지를 않아. 네. 그렇죠. 고집이 셌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진흥왕 때가 돼서야 네. 백제하고 손잡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역을 한 방 때린 다음에 네. 백제 상황의 뒤통수까지 한 방 후려치고 한강을 차지했다는 거지. 네. 누가? 신라의 진흥왕. 진흥왕이. 그죠? 네. 한강역을 차지하니까 그때부터 신라는 기하급수적으로 와 하고 성장합니다. 왜? 한강을 차지하고 한강을 차지하면 누구랑 교류가 가능하지? 일단 중국. 그렇죠. 선진 문물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네. 굉장히 더디고 독특한 나라였구나라는 거를 일단 베이스에 깔아놓고 네. 머릿속에 깔아놓고 신라의 시조였던 박혁거세의 신화를 한번 봅시다. 네. 박혁거세 신화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박혁거세 시간 그 내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어떤 경주 그쪽에 한 명의 그 부족 그쪽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 부족에 뭘 지도자들이 피했는데 그때 어떤 하늘에서 흰 색깔 말이 내려오더니 알을 한 개 놔두고 다시 하늘 올라가서 그 알을 봤더니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웠을 때 박혁거세가 됐고 박혁거세 부인이 일령이었나? 알령. 그 사람은 또 용이 내려와서 우물에다가 알을 그 낳고 이제 가서 그 알을 품고 가서 그 사람이 그 알령이랑 박혁거세랑 결혼해서 그 왕이 됐다. 잘 알고 있네요. 네. 잘 알고 있네요. 그러면요. 네. 이 주몽 신화와 네. 혁거세 알령 신화의 네. 결정적인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일단은 그쪽에서는 그쪽은 사람 같은 형성한 애들이 그 주몽이나 그런 애들 만들었는데 네. 그 신라에서는 동물들이 만든 맞아요. 정답입니다. 신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외부인이 없습니다. 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혁거세 신화를 보면요. 네. 조금 네. 수정을 해줄게요. 네.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되냐면 머릿속에 넣어놓었던 네. 지식을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되냐면 네. 일단 이 경주 지역 진한이라고 하는 그 부족 국가예요. 네. 그 6명의 족장들이 있어요. 네. 그 6명의 족장이 경주 지역에 모인 건 맞아요. 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네. 이제 어떤 회의를 하느냐? 우리를 통합해서 다스려 줄 만한 네. 지도자가 누가 좋을까라는 회의를 하고 있다가 네. 하늘을 쳐다봤는데 네. 빛이 번쩍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이 번쩍하는 곳에 가봤더니 네. 우물이 하나가 있고
네. 이때도 우물이 나와야 돼. 혁것의 신화는 우물이 필수야. 우물이 있고 그 우물 옆에 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흰 말이 6명의 족장들이 와서 둘러보고 있는 걸 확인하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그 근처에 가봤더니 알이 있었다. 그 알을 깨고 나온 사내아이를 우리가 혁거세라고 부르고 알 모양이 박 모양이었기 때문에 성을 박이라고 했다. 똑같은 날 한쪽 숲에 그쵸? 용이 한 마리 내려와서 알을 놓고 승천해 버렸다고 하니 역시나 우물가에 그 알을 깨고 봤더니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이쁜데 입이 부리처럼 톡 튀어나와 있더라. 그래서 그 아이를 아주 깨끗한 물에 씻겼더니 입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 아이와 혁거세가 같은 날에 태어나서 결혼을 시켰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나라를 세웠어. 그 나라 이름을 사로라고 한다. 혹은 서라벌이라고 한다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혁거세 신화죠. 발령 신화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외부인이 없다. 맞죠? 동물이 나온다. 또 물이 중요하겠다. 근데 그 물이 하천이 아니라 우물이었다라는 거. 다른 나라와 정말 차이가 나는군요. 그쵸? 그리고 뭐가 있다? 입에 부리가 있죠. 그쵸? 그 유화도 처음에 그 쫓겨났을 때 울고 있을 때 금화가 와가지고 말을 거는데 말을 못해요. 왜? 입이 쭉 늘어나 있어갖고 말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을 가위로 몇 자 자르니까 이 입이 정상적인 입이 됐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신화에.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은 신화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다 입을 잘라내는 어떤 의식이 있네요. 이걸 보고 이제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 여자들이 성인식을 하는 거를 상징을 하는 것이다. 여자들이 이제 그 관직에 진출을 하고 성인식을 하고 하는 거를 상징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독특하죠. 역시나 혁거세는 일단 누구의 자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하늘의 자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4세기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있고 근초고왕이 있던 그 시절 백제와 고구려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까지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왕을 성씨 뭐가 돌아가면서 했다. 왕을 박석김. 그쵸. 그럼 이제 석씨도 있다는 거예요. 석씨. 석씨 시조가 누구냐면 석탈해예요. 그죠? 석탈의 설화 알고 계세요? 석탈의 그 어떤 그 신라 그쪽 근처에 어떤 배가 내려서 어떤 할머니 갔는데 간에 괴짝이 있고 간에 어떤 알이 있어서 그걸 깨웠더니 그 알은 없어요. 간에 어떤 아이가 있어서 걔를 데리고 키워서 걔가 석탈해가 됐다. 요 정도로 알고 있군요. 조금 더 보탤게요. 맞아요. 일단 그 이제 경주 지역에 바닷가에 한 할머니가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다가 까치떼가 바닷가에서 까깍까깍깍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은 까치가. 거기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가서 봤더니 배가 한 대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배 안으로 가서 봤더니 괴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괴짝을 열어봤더니 사내아이가 나왔고 사내아이와 함께 여러 노비 그리고 이제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괴짝을 이제 열었더니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살짝 키워봤더니 얼마 안 지나서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용왕님의 아들이다. 용왕님의 아들이다. 근데 나의 어머니가 나를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알을 놓았더라. 그 이상히 여긴 용왕님께서 나를 일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옷을 탁 입더니 노비들을 데리고 마을로 가서 이 무덤을 하나 파더래요. 돌무덤을 파더래요. 그러니 그 밑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수행을 하더라는 거지. 이 어린아이가.
어린 아이가 네. 석탈해라고 하는 아이가 네. 수행을 한 7일간 하고 네. 나와서는 이제 마을로 가는 거죠. 네. 마을로 가서 어떤 부잣집에 가가지고 네. 부잣집에 가서 이 한쪽 그 집 옆에다가 네. 기왓돌하고 어떤 네. 이제 부싯돌을 묻어놓고 네. 거기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네. 다음 날 관가로 가가지고 네. 저기가 원래 조상님 대대로 내가 살던 집인데 네.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네. 무단 침입해서 살고 있다. 네. 증거가 무엇이냐 이랬더니 옆에를 파봐라. 기왓돌이 있을 것이다. 파보니까 진짜 기왓돌이 나오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와나니까 신라의 이제 박혁거세의 후손이었던 남해왕이라는 왕이 그 놈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왔더니 이제 용모가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네. 누가 봐도 용왕님 아들인 것처럼 보여.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서 네. 다음 왕이 되게 했으니 그 왕이 석탈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석탈의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점. 또 또 알이네, 그지? 네. 또? 그 배로 배? 떠밀렸다고. 떠밀려왔다. 그 위에 까치를. 까치떼가 있었다. 네. 또 또. 괴짝이 있죠. 네. 무덤 밑에 들어가 수행을 하죠. 네. 그리고 집을 뺏는 영리함을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역시나 등장하는 또 네. 얘는 하늘의 아들이 아니네요. 용왕의 아들, 물의 아들이네요. 네. 그렇죠? 요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리함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네. 거. 왜냐하면 국가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한 국가에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성씨들 중에 하나의 성씨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얘의 권위도 백성들한테 세워줘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얘가 무슨 뭐 나라를 세운다든가 이랬던 건 아니니까 네. 뭔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권위를 보여주긴 좀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영리함을 보여줬다는 것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 치면 범죄죠. 그렇죠. 아무튼 석탈에 괴짝 그다음에 7일간의 어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주몽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나 누구야 그 아버지랑. 형들한테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걸 보여줬다면, 네. 그렇죠? 이 석탈에는 자기가 무덤 밑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걸 보여줬다. 네.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요? 이제 김씨 시조 누구게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름이 김알지. 아. 김알지 설화가 있어요. 네. 김알지 신화는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신화인지? 한번 말해볼까요? 그때 그 석탈해가 왕인데. 맞아요. 그때 걔가 그 아들이 없어서. 그 김치만 차에 어떤 신하가 그 어떤 숲을 갔더니 그쪽에 피신하고 있어서 왕이 말해서 그쪽에 가봐서 그쪽에 괴짝이 있어서 그걸 한번 가져왔더니 그 안에 아기가 있었고 그가 김알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 빠졌어요. 하얀 닭이 울고 있었다는 거죠. 네. 어디서? 숲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서. 네. 그죠? 그래서 하얀 닭과 네. 닭개자에 숲풀림자 써서 계림. 네. 그때부터 신라를 계림국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죠. 혁거세는 사로국, 네. 설하벌 이렇게 불렀는데 석탈의 이후 김알지부터는 계림국이라는 이름도 붙였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또 괴짝이 나오네요. 흰 닭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 괴짝을 열어봤더니 아이가 나왔고 네. 그 아이를 우리가 김알지라고 불렀다라는 건데 김알지 설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 자라감에 따라서 네. 총명하고 네. 또 이제 지략이 뛰어났다와 네. 그 괴짝이 금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뭐다? 김인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러면 석탈의 아들로 들어온 거네요. 그죠? 네. 맞죠? 근데 석탈의 피와 섞였다 안 섞였다? 안 섞였다. 피는 안 섞였네요. 그래서 이제 박씨, 석씨, 김씨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네. 신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4세기가 됐기까지 네. 신라의 지도자의 명칭 변천사 혹시 알고 있나요? 일단은 마립간이나 그런 것만 알고 있지. 마립간이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그 앞에 뭔진 잘 모르네요. 네. 한번 들어볼래요? 혁거세
석탈에 그리고 김할지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서간이라고 불렀어요. 거서간. 네. 그 다음에 차차웅이라고 불렀어요. 차차웅. 지도자를 차차웅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다음이 네. 이사금이라고 불렀어요. 이사금. 맨 마지막이 마립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립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마립간이라고 불렀어요. 네. 지증왕 때 이제부터 마립간이라고 부르지 마 촌스럽게 왕이라고 불러 하기 전까지는 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이었다는 거예요. 네. 거차이마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거차이마.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네. 뜻들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돼요. 뭐 연장자, 네. 나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뭐 그 제사장, 제사 지내는 사람, 그다음에 이빨 많은 사람, 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이렇게 이름이 불렸는데, 네. 어쨌든 마립간이라고 하는 명칭은 뭘 뜻하는 거라고요? 이빨. 아니야, 그건 이사금. 이사금. 마립간은 대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족장들 중에 최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왕으로 부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네. 그죠? 드디어 이제 왕으로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명칭을 얻었으니 그게 뭐였다? 마립간이었다. 마립간. 네. 근데 이 마립간이라는 명칭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의 성씨만 쭉 왕이 되는데 그 성이 뭘까요? 김씨? 그렇습니다. 박씨와 석씨는 이제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신라라고 하는 국가, 사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뭐게요? 일단 조품제. 뭐라고요? 조품제였나 그거. 골품제. 골품제. 뼈 골자에 품질 품자. 뼈에도 품질이 있다. 골품제였다는 거예요. 네. 이 골품제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건지 혹시 알아요? 그 성골, 진골, 그 팔두품,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 뭐. 요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성골은 박석김 네. 왕족이에요. 네. 진골은 귀족입니다. 네. 육두품부터가 백성인데 네. 오두품, 육두품은 네. 귀족도 아닌 것이 백성도 아닌 것이 애매하게 부자인 애들, 공부 많이 한 애들, 오두품, 육두품이었고요. 그 밑으로 1, 2, 4두품은 구분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백성이에요. 네. 일반 백성들은 골품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은 뼈의 품질을 겁나 따졌겠죠. 네. 뼈의 품질을 겁나 따진 애들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성골은 성골끼리만 결혼하고요. 네. 진골은 진골끼리만 결혼합니다.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골이나 진골 한 부에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부족해지죠. 네. 성골은 나중에 사라집니다. 아예. 네. 배가 끊겨버려요. 네. 그나마 진골들은 좀 이제 남아가지고 신라 네. 망할 때까지 쭉 가긴 하는데 네. 문제는 누가 제일 불만일까? 육두품. 육두품 친구들은 불만입니다. 왜 불만일까요? 바로 진골 바로 밑에. 진골 바로 밑이에요. 네. 맞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그 위로는 못 올라가요. 네. 근데 네. 이 육두품 친구들이요. 네. 몰랐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골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조차 네. 없었어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난 진골이 아니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봤자 못 올라간다는 걸 다 알고 지냈어요.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진흥왕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화랑제. 한강을 차지했죠. 한강. 한강 차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농사 가장 강력. 중국과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 육두품 친구들이 네. 중국에 유학을 가네요.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가보는 거예요. 네.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외국인들도 네.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네. 시험 다 칩니다. 네. 그래서 똑똑하잖아, 육두품 애들이. 네. 공부를 막 해요. 과거 시험을 쳐요. 네. 시험을 잘 치고 네. 성과를 보이니까 네. 나라에서 최고 관직까지 올라갑니다. 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나는 육두품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당나라에서는 육두품이라는 걸 몰라요. 네. 관심도 없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하니까
최고위 관직까지 올라갑니다. 네. 황제 바로 밑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네. 나는 육두품인데 네. 황제 바로 밑에까지 관직까지 올라가네. 심지어 네. 황제 바로 밑에 관직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네.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 네. 이런 법도 필요하고 요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나의 네. 모국 신라로 돌아가서 이러한 정치를 펼쳐봐야 되겠다 네. 하고 배 타고 집에 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네. 왕한테 이런 정책들이 있던데 이거 한번 펼쳐볼까요 말할라 하는데 진골이 뭐야 너 육두품이잖아 저리 꺼져 이럽니다. 이상합니다. 나는 분명히 국가 최고관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드디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누가? 육두품. 육두품들이. 네. 육두품들이. 네. 근데 6세기, 7세기, 8세기 요때는 네. 신라가 잘 나갈 때다 못 나갈 때다.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죠. 잘 네. 나갈 때예요. 왕하고 진골 귀족들만 있어도 네. 육두품들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두품들이 생각을 하죠. 아씨 그냥 당나라 있을 걸. 네. 괜히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리고 포기를 합니다. 육두품들이 포기를 합니다. 네. 신분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네. 포기하고 산에 가서 공부나 하고 책이나 씁니다. 네. 근데 네. 9세기가 되면 네. 신라가 어떻게 되죠? 조금씩 약해. 조금씩 약해지고 네. 안에서 지금 진골 귀족들끼리 지금끼리 밥그릇 싸움 하기 바쁘죠. 네. 막 다투고 귀족들끼리 권력 투쟁이 발생하죠. 네. 이때 육두품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때야 개혁. 이놈의 나라 망해버려야 된다. 어. 이놈의 골품제를 갖고 있는 나라 망해버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누구다? 육두품. 육두품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망하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게 되는 데에 네.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도 누구다? 육두품. 육두품 유학자들이라는 거지. 그죠? 네. 그럼 다시 거슬러 신라 초기로 돌아와 봅시다. 네. 그럼 신라 초기에는 무슨 제도가 있다고요? 일단은 골품제가 품제.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독특하죠. 네. 경상도 특유의 독특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죠? 네. 고구려와 백제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중국에도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뼈에도 품질이 있다 이딴 소리를 누가 해요? 네. 신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제도였다는 겁니다. 네. 그쵸? 특이하죠? 네. 이런 아주 폐쇄적이고 네. 아주 독특한 제도 때문에 신라는 성장이 굉장히 빨랐다 느렸다? 느렸다. 느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마립간이라고 불리던 네. 뇌물 마립간 때부터 네. 김씨가 쭉 자기들의 성씨로만 왕으로 가기 전까지 네. 신라는 어떤 성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고요? 박김석. 그렇죠.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돌려막기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박혁거세나 석탈에나 김할지 설화를 보면 네. 신화를 보면 진짜 이 동네는 특이한 동네구나. 네. 그죠? 독특한 동네구나. 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김할지 설화에서조차도 외부인이 등장해요? 동물이 등장해요? 동물이 동물이 등장하죠. 특이하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건국신화, 시조신화, 시조설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아니 중국에도 있고 여러 중국에도 있고 또 저기 일본 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일본도 굉장히 신기한 거 많아요. 네. 일본 진짜 귀신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저기 유럽 쪽에도 있고. 맞아요. 예. 어느 나라에나 신화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신화를 왜 만드는 걸까요? 왕들이 더 사람들이 백성들이 더 우대하기. 그렇죠. 난 너네랑 달라. 네. 우리 왕족 귀족은 너희 백성들과는 피부터 달라. 태어남부터 달랐어. 라고 하는 거를 인지시켜야 됐단 말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 인지시켜야 되는데? 일단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왜 인정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안 믿고 반란이 이렇게. 그렇죠. 통치를 편리하기 위해. 네. 통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어느 나라나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 귀족들은 너네와 달라요라고 하는 거를 네.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고 네. 그거를 심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신화나 설화 같은 게 존재했고 네. 그러다 보니 네. 신화와 설화는 누가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이거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면 믿겠니? 아니요. 안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구전돼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10월 3일 날 다룰 거긴 하지만 네. 당군 신화도 있잖아요. 네. 그죠? 당군 신화도 그렇고 주몽 신화도 그렇고 혁거세 석탈의 기말지 신화도 그렇고 네. 뭐가 존재하냐면 네. 일단 피가 달라 위에서 내려왔어 너네랑 태어남이 달라 아래에서 태어났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플러스 네. 누굴 가둡니다 자꾸. 그쵸? 네.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어요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그 이제 특정 종교를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네. 종교들에도 나와요. 부처님, 네. 예수님 네. 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음이 어떤 네. 이제 성경책이나 불경책이나 이런 데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어딜 가나 비슷하네요, 다들 존재가. 네. 그죠? 그러한 것들이 쭉 이어져 나온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막 능력을 보여줍니다. 네. 뭐 석탈해 같은 경우에는 영양을 보여줬지만 주몽 같은 경우에는 해모수나 용왕님이 막 동물로 변하는 모습 막 보여주고요. 네. 맞죠? 네. 믿을 수 없는 얘기긴 하나 네. 그런 이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을 행사하죠.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우와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의 우리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지만 네. 그때 당시 백성들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네.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승이한테 질문인데 네. 그때 그 시절의 백성들은 네. 이런 얘기를 믿었을까?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았을까? 믿어야 돼서 믿었을까? 그렇게. 근데 있잖아요. 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유치하잖아 지금 이 신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유치찬란하잖아요. 네. 이 유치찬란한 내용을 네. 믿었을까? 그리고 또 웃긴 건 뭐냐면 네. 이거를 막 설파를 하는 왕족들 있죠. 네. 왕족들이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네. 진짜 그랬을까요? 그냥 우린 너희들이랑 달라 이걸 뭐 말해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린 너희들이랑 달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유치하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을까요? 이건 진짜 순수하게 쌤도 궁금해가지고 드는 궁금증이란 말이지. 유승이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무식했다면 믿었겠죠. 아 그래요. 네. 오 희한하단 말이죠, 그죠? 네. 희한한 얘기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네. 시절의 왕족 귀족들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네. 장치들이었다. 신화가 또 네. 불교가 또 유학이 네. 모든 어떤 이 국가의 제도나 이런 네. 것들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네. 그걸 생각을 하면서 신화를 바라보면 네. 이해가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싹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고구려는 부여로부터 나왔고 네. 백제는 또 고구려로부터 나왔다. 네. 뭘 통해 알 수 있다? 신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정치, 제도, 그리고 풍습, 그리고 무덤 양식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허나 신라는 독특했다. 네. 태생부터가 특이했다. 독특한 풍습, 문화, 심지어 골품제 같은 제도가 있었다. 네. 그래서 왕을 부르는 명칭 또한 계속 바뀌었고 네. 그리고 왕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 순간조차도 네. 아직 제대로 된 법조차 갖추어지기 전의 상태였었다. 네. 요 정도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주는 조선 시대로 돌아갈 건데 네. 뭐 할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뭐 할지는 아직 안 정했고 네. 만약에 유승이는 선생님이 조선 시대를 다룬다라고 하면 어느 시대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는 그냥 효종 폭벌이나 그게 효종의 북벌, 숙종의 그거 뭐였지? 탕평, 네. 환국, 네. 장희빈
그런 거 재밌어요. 아니, 한국 그런 거. 아 환국이 재밌어요. 네. 숙종의 환국 얘기는 네. 유승이 좀 더 크고 와라. 네. 그래서 네. 아직은 숙종의 환국 얘기를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연산군 얘기도 해볼까 생각 중인데 네. 그 연산군 얘기도 유승이 좀 더 크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 조선시대 이야기는 네. 뭘로 정할지는 선생님 좀 더 고민해보고 네. 효종의 북벌도 분명히 한번 다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 할 때는 또 유승이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네.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선생님이 주제 선정해갖고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네. 오늘은 우리가 고구려 그리고 신라의 독특한 시조 네. 신화 설화 한번 다뤄봤어요. 네. 그렇죠?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알고 있었던 그 시조 네. 신화 설화가 조금은 이제 윤곽이 잡히죠. 네. 그죠? 그게 왜 그렇게 세워놨는지, 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이해하면 이제 좀 더 공부하기가 편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